네, 오늘은 학습 능력 향상과 뉴로 하모니에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 뉴로 피드백 훈련 하게 되면 떤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신경학적 원리 그리고 국내 논문하고 해외 논문을 통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논문은 전부 뉴로 하모니 훈련을 해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향상된 사례 두 편의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뇌 피질 신경망 발달 과정입니다. 탄생했을 때 뇌가 왼쪽에 있고요. 생후 1년 된 뇌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덤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세포가 되겠고요. 가지처럼 보이는 게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생후 3개월 됐을 때 신경망들이 이렇게 점점 감각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아지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생후 1년 된 됐을 때는 신경망이 더 많아지고 신경망이 더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망이 발달하거나 두꺼워지는 거죠. 신경망 발달과 두꺼워짐의 원리에 대해서 보면 시냅스 가소성과 연결의 양적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접하면 뉴런 사이에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면서 시냅스가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고 자주 사용하는 신경망은 두꺼워지게 되죠. 그걸 바이엘린, 수초화라고 합니다. 신경 소비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절연체 피복인 바이엘린이 계속 겹겹이 쌓이면서 물리적으로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 두꺼워지게 되는 것은 정보 신호가 새어나가지 않고 징검다리 뛰듯 빠르게 네, 이동하게 되고 네, 잘 네. 발달된 두꺼운 신경망은 신호 전달 속도를 최대 100배까지 향상시키고 정보 처리의 정확도를 극대화하게 됩니다. 네. 학습을 위해서 신경세포가 손잡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뇌에서는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고 연결되는 일들이 뇌 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동화가 되고 몰입이 되게 됩니다. 초기에는 신경망이 얇고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상당히 힘들죠. 하지만 신경망이 강화가 된 후에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고차원적 처리가 가능하게 되며 이거를 자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한 3년, 5년, 10년 정도 하게 되면 정말 눈 감고 운전할까요? 네. 작업 기억에 여유가 생기면서 더 복잡한 추론과 깊이 몰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되게 되고 두 번째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시각, 청각, 언어, 이해형을 담당하는 신경망, 축삭다발, 백질, 두꺼워지면서 맥락 정보나 문자 음성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이나 텍스트의 맥락을 짚어내는 능력은 암기가 아니라 언어 회로와 집행 기능 회로가 있는 신경망 다발이 얼마나 두껍고 촘촘하게 발달했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소성, 즉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들이 함께 연결된다. 자주 사용한 내용이 희로가 두꺼워지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비슷한 유형의 텍스트들을 훨씬 더 쉽게 흡수하게 되면서 공부하는 뇌를 만들어 놓을수록 새로운 학습의 효율과 속도가 비례적으로 커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비슷한 말인데요. 결국 자동화나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나 가소성이 선순환된다는 거나 전부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경망이 발달이 돼야 하고 두꺼워져야 한다. 그래야만 공부할 수 있는 뇌가 만들어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주파수가 나옵니다. 네, 5살 때는 6Hz, 10살 때는 8Hz, 15세부터 이제 중학생 때 가지치기가 되면서 성인 뇌가 됩니다. 요 9Hz부터 시작되는데 가장 빠른 뇌 리듬이 11Hz입니다. 11Hz. 네. 11Hz가 어떤 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11Hz가 최고의 인재, 영재뇌파인가? 관련된 논문입니다. 우수한 학생일수록 뇌를 경제적으로 쓰며
빠른 주파수를 통제한다는 이론의 기초가 된 오스트리아 뇌과학자 노이 바우어의 연구입니다. 우수한 지능을 지닌 사람, 영재를 포함해서 이분들의 뇌파를 분석한 결과 인지적 과제를 수행할 때 상위 알파 대역, 상위 알파 대역이 10하고 11Hz입니다. 고알파 대역이죠. 선택적 활성화와 공기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즉 10하고 11Hz가 나와야 하고 동기화, 코히어런스, 좌뇌, 우뇌 동시에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해서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기초율동하고 코히어런스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논문입니다. 왜 영재들은 알파 주파수가 더 빠른가? 생물학적으로 설명한 밀러의 수초와 두꺼워진다는 거죠. 영재의 뇌일수록 치상, 베네필 간의 피드백 루프 속도가 빨라지고 이것은 10.5에서 11.5 이 헤르츠 이상의 빠른 알파 피크 주파수가 발현된다. 두꺼워질수록 신경망이 두꺼워질수록 10, 11Hz 특히 11Hz가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 지능과 개별 알파 피크 주파수의 직접적 상관관계 논문인데요. 알파 주파수의 고속화, 알파 주파수의 고속화에서 11Hz 이상 지능이 높고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남을 밝힌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특히 학생들, 15살부터 9Hz,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는 11Hz를 만들어 줘야만 애들이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고 몰입이 가능하고 공부 시간도 줄어들고 적은 에너지로 공부를 빨리 마칠 수 있다. 그것은 신경망의 발달과 신경망이 얼마나 수초가 잘 돼서 두꺼워 진화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Hz 뇌파를 보겠습니다. 델타파가 한 6 정도 세기를 보여주고 있고 세타파가 한 3 정도 세기를 보여주고 있고 알파파가 4 정도 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율동 볼 때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강해야만 기초율동으로 인정이 되고 그 기초율동은 가장 높은 지점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11Hz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뇌파의 세기는 4.13, 4.20으로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코헤런스, 동시성은 동시에 일하는 단의 11Hz와 운의 11Hz가 동시에 90% 일치하면서 최고의 뇌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서 영재고등학교 1등 뇌파입니다. 기초율동 11Hz입니다. 알파파의 황금 대역으로 이완 상태이면서도 고도의 집중 가능한 뇌 상태다. 학습, 시험, 암기, 창의사고에 모두 적합한 뇌파가 되겠습니다. 정서지능 보겠습니다. 정서지능이란 EQ의 신경 지표이며 상위권 학습자의 미래 역량 핵심입니다. 즉 인지가 성적을 만든다면 정서는 사람을 이끌고 영향력을 확장하고 또한 지금의 힘듦을 참고 나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은 참아낼 수 있는 그 정서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학습을 넘어서 조직의 중심, 미래의 리더로 성장 가능성을 갖춘 뇌파 패턴이 40점과 60점 중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율동이 11Hz며 세기, 동시성, 인지는 30점대를 넘어야 하고요. 수면은 5점을 넘어야 하고 정서는 40과 60, 좌우뇌가 일찍 가야 한다. 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좌우 연결성입니다. 네, 상관성, 일관성. 상관성, 좌우뇌의 자극 반응력, 집중이나 주의, 동시에 가능하고 일관성, 협동 리듬입니다. 창의 정세에 융합하게 됩니다. 상관성은 집중주의, 일관성은 창의 정서. 네. 그래서 전부 80점대를 보여주면서 좌우 뇌가 동시에
서로 협동하고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뇌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뉴로하모니 훈련이 되겠습니다. 골프 1등 하신 분의 뇌파입니다. 정확히 11Hz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파파에서 고알파 11Hz가 고알파 상위 알파 대역이고요. 네. 이 선수들 말고도 그 인도의 양궁 선수들 그 아시아 선수권 대 월드컵 대회에서 1등 하신 분들 뇌파가 전부 11Hz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뉴로피드백 훈련, 저희가 하고 있는 뉴로피드백 훈련의 효과는 신경망을 발달시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달시킨다는 것은 신경망을 더 많이 만들고 또한 그 신경망을 두껍게 만든다. 그럼으로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백질과 회색질의 체점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신경망이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색질이 증가했다는 것은 뇌 세포의 밀도가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영역의 신경세포 활동을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면서 이런 반복적 활성화는 해당 영역의 시냅스 강화와 신경세포 생존율을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색질 밀도가 증가되고 최적이 증가되면서 부피가 커지고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백질이 증가했다는 것은 뇌 연결 효율성이 증가했다. 특정 뇌 회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자주 쓰는 경로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초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꺼워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백질 체적이 증가하고 신경 전달 효율이 향상이 됩니다. 그 뉴로피드백이라는 뇌 구조의 변화는 전두엽의 회색질 증가, 해마의 회색질 증가, 백질 체적 증가, 정서 관련 영역이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영역이 강화가 되면서 뇌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신경망을 강화하고 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한 번 만들어진 뇌는 계속 발달하고 또 다른 자극을 또 받아내면서 계속 진화하고 발달되는 그러면서 인지, 정서, 나아가 창의성 또한 실행 능력까지 강화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논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파 훈련했을 때 정말 성적이 향상되는가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입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이 수험생의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와 시험 문제 해결 속도를 향상시켰다. 예, 작업 기억과 문제 해결 속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빨라진다. 몇 헤르츠? 11헤르츠입니다. 전두엽의 베타 SMR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의 집중력이죠. 주의 집중력 훈련을 통해서 뇌의 정보 처리 효율성을 강화시켰다. 훈련 결과 복잡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시험 문제 반응 시간이 단축되고 오답률이 대폭 줄어들었고 수학 및 인지 시험 점수가 향상됐는데 여러분 그 반응 시간이 단축됐다. 반응 시간의 단축은 어떤 뇌파하고 연결될까요? 그 다음 오답률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은 뇌의 어느 부위와 또한 어떤 뇌파하고 연결이 될까요? 일단 좋아지는 부분, 저 베타파 훈련 보겠습니다. 저 베타파 훈련했을 때 이마 앞부분 전두엽이 가장 발달하게 되죠. 작업 기억은 문제를 푸는 동안 정보를 머릿속에 잠시 띄워두고
이를 교화, 가공, 조작하는 뇌의 RAM, 네, 램이죠. 그랬을 때 요 전두엽이 하는 역할에 저 베타파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뒤집중, 논리적 사고, 문제해결 시 발생하는 뇌파로 전두 피질 영역의 대사 활동과 혈류량이 증가하면 복잡한 짐을 읽고 조건을 정리하는 동안 정보의 활성화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저 베타파 훈련, 정보의 활성화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그러면서 노이즈를 감소시킨다. 전두엽 신경망의 동기화가 이루어지면 정보 처리 과정에서 주의산만이나 담력이 줄어들면서 오답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저 베타파 훈련 봤고요. SMR파 훈련 보겠습니다. SMR파는 감각 운동 피지에서 발생한 뇌파로 신체 정신의 정지 및 대기 상태에서 강화가 됩니다. 시상과 실질의 회로를 조절하게 됩니다. SMR파 훈련은 시상에서 불필요한 감각 정보나 내부적 산만함이 실질로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감각 억제 기전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것들, 섣부른 행동을 억제하면서 시험 문제 풀 때 오답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 다 읽기 전에 조급하게 답을 찾아내는 충동적 반응. 네,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는 것이 SMR파 훈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업 기억 용량 및 정보 처리 속도 향상입니다. 정보 처리 속도는 코헤런스입니다. 네. 좌뇌 우뇌 두 영역 간의 신경 동기화가 개선되고 좋아지느냐, 예, 빨리빨리 소통하느냐, 이것을 저희 뉴로하모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코헤런스를 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뉴로하모니에서 뉴로스펙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뉴로스펙에 코헤런스가 제공이 되고요. BQ에서는 공시성, 아니, 좌우 연결, 상관성, 일관성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건 뉴로스펙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코헤런스가 발달이 되게 되면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간이 공축된다. 그러면서 계속 뇌파 훈련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은 시냅스 연결이 두꺼워진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두엽 발달, SMR8 동안 억제 능력, 그 다음 코헤런스의 발달을 통한 정보 처리 속도, 그 다음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뇌 신경망의 발달 및 신경망의 두꺼워짐, 이네 가지를 통해서 작업 기억과 시험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졌다는 논문이었습니다. 코헤런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요 밑에가 주파수가 되겠고 세기가 되겠죠. 네. 네.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10Hz다 하면은 10Hz의 동시성, 좌뇌, 우뇌의 동시적인 연결은 올라가면 0.6, 6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읽어도 어떤 내용을 정리하거나 풀어나거나 감상할 때 속도가 느리겠구나. 이런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코헤런스를 연결시키면 집중이 오래되고 학습 능력, 기억이 향상되고 감정이 안정되고 판단 실행력이 좋아지고 세상에서 흔들림이 적게 됩니다. 왜? 너무 좌측으로 가면 너무 우측으로만 가면 너무 우측으로 가면 분석, 추리, 사고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너무 좌측으로 가면은 감정,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안정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좌우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는데 좌우 밸런스의 춤의 능력을 코헤런스에서 볼 수가 있다. 네. 여기 10Hz, 10Hz의 코헤런스는 얼마입니까?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네.
0.9 나오죠? 10Hz에 쭉 올라서 0.9, 90% 일치한다 해서 이 친구는 정보 처리 속도 능력이 엄청 탁월하다. 뛰어난 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기초 율동 11Hz를 10Hz보다는 11Hz를 만들어 줘야 하고 코히런스를 공시성을 90% 정도 만들어주면 그 친구는 정보 처리 속도 빠르고 작업 기여 능력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뇌가 만들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꼭 들으신 다음에 아이들 뇌를 한번 검사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른가 느린가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헤런스가 이제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한 60% 이하로 떨어져 있다 하면 이런 뇌가 됩니다. 왜 저걸 끝까지 못할까? 능력은 있는데 머리는 좋은데 왜 안 할까? 말로는 잘하는데 왜 행동이 안 할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특정 상황에서 욱하거나 못한다고 하거나 피하는 아이들 그리고 일만 하는 분들 또 좌뇌만 쓰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 소홀하고 취미에 몰입하신 분들 책임 회피하는 분들 알았다 알겠어만 반복하는 분들 다음에 안 그럴게 하고 또 그렇고 그러면서 본인도 힘들어하는 분 아, 내가 왜 또 그랬지? 전부 코헤런스에 문제가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로하모니 훈련을 하게 되면 코헤런스가 좋아집니다. 생각한 것을 바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분들, 이해한 것을 실행으로 이어지게 되고, 감정 조절, 집중 지속, 책임감, 일관성 상승하게 되고,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네, 학습장애 학생의 학교 정기고사, 국어와 수학이 성적이 오른 사례입니다. 네. 훈련은 30회 정도 있고요. 주로 세타파와 베타파의 비율을 보게 됐습니다. 세타파와 베타파. 우리 뉴로스펙에서 이 밴드별 비율 보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BQ2에서는 브레인맵에서 세타 대 베타 비율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뭐냐 세타파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느림파형 세타파가 너무 많으니까 뇌가 느리니까 성적이 안 된다. 전두엽의 중앙 집행 기능이 강화된다. 그래서 국어 문해력이 향상됐다는 겁니다. 즉 뉴로피드백을 통해서 전두엽의 세타 베타 비율이 정상화되면 세타 베타 비율의 정상화가 몇 대 몇입니까? 네, 2대 1. 네, 2대 1이죠.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이게 인지가 되겠습니다. 인지. 네, 이두 칸이 인지 능력을 보는 거죠. 세타 대 SMR은 인지 중에서 주의, 주의 능력을 보는 거고, 세타 대 저베타는 집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파와 SMR파의 비율이 2대 1, 이 정도 되면은 인지 능력이 좋다. 보시면 되고, 3대 1, 4대 1, 5대 1, 6대 1, 점점 세타파가 강해지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 세타 대 베타의 비율이 정상화되면 2대 1이 되면 긴 침을 읽을 때 불필요한 뇌파 간섭이 줄어들고 작업 기억 용량이 충되면서 독해 정확도와 속도가 동시에 향상이 된다. 그래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이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의 비율을 확인하고 2대 1, 1인 정도는 바로 수업 들어가면 되는데 4대 1, 5대 1, 6대 1 아이들은 앉아 있는데 머리에 들어가는 게 없는 겁니다. 확인해야죠. 두 번째,
시공간 논리적 추론 회로의 효율화, 수학 문제 해결력의 상승입니다. 수학 문제 풀 때 전두엽, 부정엽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식을 떠올린 다음에 복잡한 연산 단계를 실행하는데 이때 뉴로 피드백이 개입이 되면 연결, 코히런스를 최적화하면서 신경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과도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복잡한 2, 3단계의 수학 초천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서 실수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코헤어런스, 동시성이다. 그리고 이걸 계속하게 되면 예, 장기적인 성적 유지, 네, 시냅스가 강화되고 신경망이 두꺼워지면서 실제 학교 시험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고효율 인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타 대 베타파의 비율, 그 다음 코헤어런스, 예, 코헤어런스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논문입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모의고사 형태의 연속 수행 검사 및 정답률이 증가했다. 네, 국내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누락, 오답이 급감하게 되고 유의 집중력이 유지된다. 또한 오경보 오답의 급감 같은 말이죠. 충동 제어 및 실수 방지. 그러니까 충동 제어 및 실수 방지는 쌤을 파. 예, 주의력이 좋아진다고 했죠. 주의력이 뭡니까?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 선택. 그리고 많은 복잡한 것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예, 짜낼 수 있는 능력. 전부 주의력입니다. SMF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응 시간의 편차 안정화, 몰입력의 지속성. 후반부로 갈수록 속도가 예, 지구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계속 일정한 고속 반응 속도를 유지하게 된다. 집중력을 유지하게 된다. 예, 이제 계속 논문들을 확인하게 되면 언론들이 똑같아집니다. 예, 말씀드렸던 예, 코헤런스, 세타 대 베타, 그 다음에 이 몰입의 지속성, 계속 신경망이 두꺼워지면서 신경망이 얇은 아이들보다 예, 신경망이 두꺼운 아이들이 당연히 몰입이 시험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는 거죠. 세타 대 베타비를 최적화. 예, 뉴르피랩을 통해서 과도한 세타파를 낮추고 베타파를 유도해서 2대1 정도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면은 시험 두세 시간 동안 계속되면서도 졸음이나 산만 모드로 빠지지 않는다. 그 다음 SM알파 강화, 시상 피질 해로에 뭔가 억제하면서 외부 소음, 주변 사람의 시험지 넘기는 소리, 내면의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집중 몰입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 전두엽의 행동 억제 효과가 강화된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논문입니다. 뉴로피드 훈련으로 IQ 및 학교 학업 성취도 동시 상승. 어떤 훈련을 했냐면 아이들한테 뇌파를 측정해서 각 불균형 이상 패턴을 확인하고 개인별 목표 파형, 그러니까 알파나 SMR, 저베타. 위에 1, 2, 3번 논문들은 전부 세타파를 낮추고 베타파를 높이는 그러니까 주의 집중력 훈련했고 이 논문은 알파까지 넣어서 한 논문입니다. 네, 대조군 언어성 IQ 및 전체 IQ의 유의미한 상승. 동작성 지능보다 언어적, 사고, 어휘, 이해력, 개념화를 담당하는 언어성 지능의 상승이 더 컸다. 그럼 언어성 지능하고 동작성 지능은 뭐냐? 언어성 지능은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언어적 개념을 추론하는 능력이라면 동작성 지능은 비언어적 자극, 시 공간을 이용해 문제 해결하는 조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좌측 뇌가 더 발달했다. 좌측이 언어 중추, 분석, 연속 처리 능력이고 우뇌가 시공간 처리, 직관 통합적 처리인데 이 논문에서는 언어성 지능이 더 발달됐다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읽기, 이해력, 전체 읽기 종합 점수가 모두가 뉴로피드백 안 한 친구보다 훨씬 더 성적이 점수가 올라갔다. 그래서 뉴로피드백은 단순한 집중력 개입을 넘어
지능 지표와 실질적 학업 수행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켰다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언어성 IQ가 올라갔다는 것은 좌측 언어 회로와 좌측도와 좌측 전두엽이 동기화가 됐다. 그러면서 세타파가 줄어들고 중심 부분과 축두 부위에서 SMR, 저베타파가 강화가 되면서 좌측의 측두엽과 견두엽의 코헤런스가 개선이 되면서 언어 처리 회로의 정보 전달 속도가 대폭 빨라지게 된다. 그리고 좌우 기질의 연결성, 기억이 확충된다. 좌우뇌가 균형이 맞는다. 균형이 맞으면서 코헤런스가 개선되면서 상당히 빠른 뇌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다음 감각 피질의 신경 효율성.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인지 능력이 뛰어난 뇌는 과제를 수행할 때 불편한 영을 쓰지 않는다. 예, 꼭 필요한 신경 회로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서 적은 신경 에너지를 쓰면서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저희 훈련 프로그램에 이제 이 엠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측면에서 좋으냐면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나 아니면은 국어에서는 수학에서는 어떤 공식을 머릿속에 띄워놓고 한쪽에 딱 띄워놓고 새로 들어오는 감각이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볼게요. 문제를 이제 3백으로 해두고 인터벌은 그냥 2초, 1초마다 풀 수도 있는데 지금 네모하고 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가 나왔어요. 그 다음 세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나왔던 세 가지의 도형을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새로 들어오는 내용과 냐, 안냐를 계속 OX 2초마다 풀면서 나가야 합니다. 즉, 네모, 별, 동그라미. 이거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국어로 본다면은 가나다 지문이 나오면 다 지문을 읽고, 나 지문을 읽고, 다 지문을 읽을 때 나의 문단 내용과 나의 문단 내용이 머릿속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수학으로 말하면 기존의 공식을 머릿속에 띄워놓고 새로 들어온 내용들을 계속 그 공식에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요 N백을 4단계, N백 4단계 1초씩 해결할 수 있다. 300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국 50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해보십시오. 요 N백이 인지 능력과 작업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논문들의 모든 내용은 엠백하라는 내용입니다. 엠백. 뇌파 훈련하면서 엠백을 해라. 네. 뉴로 피드백 최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주의력입니다. 주의력 결핍 학생이 읽기, 수학, 표준화, 시험 성적이 향상됐습니다. 40 이상 했는데 어떤 걸 훈련했을까요? 세타파는 줄이고 베타파는 올리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뉴로스펙에 밴드별 빌북이 있었죠? 네, 어디 있었나요? 이거 밴드별 빌북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문 거의 습 능력의 8, 90% 논문은
세타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SMR이나 버베트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스펙으로 밴드별 비율 꼭 해라.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아이가 4대 1이에요. 세타 대 SMR이 공모 못합니다. 세타 대 저베타 5대 1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뉴로스펙. 뉴로스펙은 심지어 평생 무료. 네. 평생 무료. 100번 찍든 만 건을 찍든 무료지 않습니까? 학원에 들어가서 2분 20초만 측정하잖아요. 학교에서 전교생 그냥 다 2분마다 측정해서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비를 완전히 저희가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40회 이상 하니까 세타파가 줄어들고 베타파가 올라가면서 독해력 점수가 상승하고 주의력, 집중력, 주의력 좋아지니까 예, 이런 내용들이죠. 주의력 결핍 안 들어온다는 거죠. 상행주의, 감각 정보가 아예 안 들어오는 아이들 주의력이고 하행 자발적 주의 그 주의력이죠. 들어와도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다 날아가죠. 연결이 안 되고 다른 곳에 집어넣고 그래서 오해하게 되고 다 틀리는 아이들. 상행주의, ADHD, 하행주의, ADD. 그래서 결국 주의력 결핍은 세타파 관련돼 있다. 이 세타파를 완전히 줄여준 것이 SMF파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상의 억제 기능을 강화시킨다. 억제 기능. 억제는 SMR파, 감각 운동 영역의 SMR파를 훈련시켜서 시상 피질의 감각 차단 기전이 작동하면서 불필요한 거, 쓸데없는 거 차단하고 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머릿속들을 만들어낸다. 계속 같은 얘기인데 40회 이상 하니까 장기화되니까 신경 각성이 고착화돼서 두꺼워진다.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련하는 방법 중에 저희 또 주의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D2 네, 프로그램인데 요 왼쪽에 있는 P하고 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요 4 곱하기 4 모양에서 빨리 찾아내는 겁니다. 네, 여기 있죠. 비슷해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내가 찾고 있는 정보만 빨리 찾아내는 능력, 주의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달 정도 하게 되면 이 4 곱하기 4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한눈에 들어온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딱딱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6 곱하기 6으로 갑니다. 예, 요 D하고 점이 두 개 있는데 빨리 찾는 거죠. 이것도 한 달 정도 하게 되면 6 곱하기 6이 내 뇌로 한 번에 찍히게 되고 원하는 정보만 딱딱딱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8, 그 다음 10 곱하기 10 이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한 문단이 한 문단이 살짝 봤는데 내 뇌에 딱 박히는 그런 엄청난 인간 지능의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논문입니다. 하나톡스 뉴로하모니를 한 겁니다. 예, 뉴로피드백 훈련이 고등학생들의 뇌파가 변화가 되고 후급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나는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런 효능감이 생기게 됐고 그게 시험 성적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뉴로하모니 했을 때 했더니 시험에 대한 중압감이 극복됐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모의고사 평가 및 내신 시험 성적이 향상됐다는 논문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뇌를 만들고 자신감 있는 뇌를 만들어줘야 그게 먼저 선점이 돼야 교육이 발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2, 3회 했고요. 총 20에서 36회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뇌파 지수,
그다음에 심리, 실제 모의고사 및 내신 성적 변화를 측정한 겁니다. 분석 결과 한 30회 정도 했을 때 자기조율 지수, 휴식주의 집중력 및 정서 안정도가 통계적으로 상승했고 스트레스 뇌파와 불규칙한 뇌파들이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알파파와 주의력 뇌파, 저베타가 상승했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강화됐다. 나는 시험을 잘 해낼 수 있다. 어려운 문제도 끝까지 풀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기 통제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했고 시험 불안과 중압감이 감소하고 시험상에서 느껴지는 심리적 위축 현상이 개선되었다. 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 대비 뉴로피드백 훈련군이 실제 모의고사, 정기평가 및 내신평가, 국영수 향상되었다. 네.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엄청난 논문입니다. 네. 가장 이제 성적 방해하는 게 시험 스트레스로 인한 전두엽 마비, 그 다음에 자구대파 불균형이, 그 다음 주의력 저하인데 이게 전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신경학적으로 편도체가 완전히 과활성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나오는데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네. SMRP 및 알파파 훈련을 통해서 자기 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네. 자기 조절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파나톡스의 DQ2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2분 20초 개안, 폐안, 개안 검사를 하고 1분씩 휴식, 주의, 집중력 1분 검사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조절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자기조절 검사는 전 세계에서 하나톡스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전 전도피질의 작업기억 및 실행기능 최적화. 계속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감정 조절되고 전두엽이 강화된다. 의는 실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일반 고등학생들에게 적용했을 때 시험 성적이 향상된다. 그 다음 자기 효능감, 심리적인 것도 향상되고 결과, 성적도 올라간다. 네. 최고죠. 뭐 딴 게 있습니까? 그쵸? 스트레스 해소되고, 자신감 생기고, 성적 향상되고, 36번 하면, 네, 이렇게 36회, 주 2회 36회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이나 연구실,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필요 없고, 저희 거 투 채널로 가능하다. 일상적 교육 환경에서 뉴로피데프린을 보급하고 대중화할 수 있는 강력한 학술적 근거가 된다. 심지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뇌파 상태를 인지하고 제어하는 교작적 촉발화 훈련을 적용되면서 자기 주도 학습의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전두엽이라네요. 전두엽 뉴로피드백이 고등학생 국어 모의고사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저희 뉴로하모니로 한국 청소년 학회에서 12주간 훈련한 겁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했고요. 첫 번째, 긴 지문을 읽는 국어 영역 시험 후반부에 가서 이 아이들이 집중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방지합니까, 여러분? 뉴로 피드백 말고는 없다. 두 번째, 대조군 대비 정말 성적이 올라가냐? 뉴로 하모니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데 집중력 유지 효과, 국어 시험 시간 경고에 따른 집중력 변화에서 일반 아이들은 계속 시험 진행이 되면서 집중력이 뚝뚝뚝뚝뚝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후반부에서. 하지만 뉴로 피드백을 한 집단은 이렇게 끝까지 잡고 집중 몰입이 유지된다. 집중력 유지 효과. 12주, 3달. 3달만 하면은 이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전 국민
전 국민. 네.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모르니까 전부 이게 나중에 이거 마지막 지문은 모르고 그 지문만 보고 선택해서 풀다가 마지막 지문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찍게 되는 그런 문제들 전부 뉴로 하모니로 완전히 고칠 수 있다. 국어 언어역 모의고사 성적 향상 예, 플러스 15.6점이 상승했고 아닌 애들은 2점 상승했습니다. 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뉴로 하모니 사용했고 12주 했습니다. 전두엽 누리피드 훈련을 통해서 시험 후반부 75로 100%까지 높은 집중력 수준을 유지해서 고질적인 시험 후반부 집중력 저하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했다. 점수는 60점대에서 76.8, 15.6으로 대폭 상승했고 대조군은 소폭 2점 상승했다. 네. 그래서 문해력, 긴 지문 독해력의 뇌의 과학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어 영역에서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 반복, 문학, 시, 소설은 암기해버리고 비문학, 비문학 파트는 계속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푸는 그런 거보다 이런 것보다 이런 거 하게 되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시나 소설 나오면 애들 쓰러지죠. 스트레스, 편도체 과활성화, 코르티솔 호르몬 쫙 분비되고 강화하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지속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전두엽의 집중력 회로를 강화하는 것이 성적 향상의 핵심이다. 그래서 국어 영역에서는 문제풀이 하는 것보다 전두엽의 집중력 회로를 강화시켜라.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 주의력의 실질적인 가치를 입증할 것이다. 끝까지 후반부 끝까지 몰입을 하면서 시험을 집중 몰입하고 성적이 향상되는 어마어마한 능력, 그 능력의 과학적 도구이자 뇌 내비게이션이 뉴로 하모니 훈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실제 고등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을 지표로 사용함으로써 전두엽 뉴로 피드백이 학습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매우 강력하고 검증된 학습 보조 기법임을 입증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은 뭐에 달려있다? 뇌에 달려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